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10월 9일이에요.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반도체 수급으로 넘어가면서 자, 로봇주가 많이 좀 소외된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원익홀딩스는 여전히 좀 고가 노래를 해주고 있어요. 과연 세력들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제 원익홀딩스를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볼 거고요. 결국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다가와지고 있어요. 자, 역사적 신고가는 21,300원 부근인데 요거는 대략 한 45% 정도 올라야 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6,460원, 요 구간은 12%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에 올려줄 수 있는 여력도 있다. 분명히 이런 52주 신고가 부근에서는요, 대략 한 5% 남짓 붙여놓은 상황이라면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이 원익홀딩스를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수급으로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16,46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결국 여기를 올려놓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주포가 판단하겠죠. 요거는 사실 어떤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해 이 세력이 관여하고 있다 라고 좀 해석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바로 이 거래량이죠. 자, 작년 11월에 메타와 원익로보틱스가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던 게 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이 이미 진입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마무리를 할 건지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섹터가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자, 반도체 종목을 하나 정도 들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종목 추천도 해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 분명 투자 판단에 좋은 내용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 원익홀딩스가 자, 역사적 신고가를 가자는 의미에서 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요청드린 이유 다 아시죠? 자,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드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많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원익홀딩스 아직 갈 수 있구나. 이거 아직 세력이 들어가 있네 라고 판단되시면 상대적으로 투매가 덜 나오겠죠.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아신다라면 오히려 수급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자, 좋아요, 구독, 댓글에는 우리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거래량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원익홀딩스는 자, 이때가 이제 어쨌든 차트를 끝까지 놓고 봤을 때 자,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을 보시게 되고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 앞전 대략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자, 이때가 사실 원익홀딩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와 원익로보틱스가 협업을 한다는 그 기사와 함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때를 보시게 되면 사실 최근에 올랐던 이 흐름에 비해서 각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도 거래량은 굉장히 빵빵하게 터졌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세력들은 여기까지는 여전히 매집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했던 이 구간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이때 이제 세력들이 요때 거래량을 터뜨리긴 했지만 사실 거래량 대비 자, 음봉이 나왔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거래량이 터진 날은 없어요. 이 말은 세력들이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유통비율이 50% 정도 되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에도 도는 대략적인 금액은 5,500억 정도 되죠. 자, 세력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뭐 판단이 어렵지만 최소 그래도 3천억 이상은 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에 죽을 수는 없어요. 이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어떤 긴 꼬리나 음봉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엑시트를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어쨌든 세력들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작업을 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죽진 않는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원익홀딩스의 앞전 사례를 봤을 때, 자, 요때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죽을 때 쌍봉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13년도 부근에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줬죠. 자, 요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자, 만약에 금요일장부터 하락이 나온다고 보더라도 죽었다? 다시 쌍봉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이제 로봇주 끝났으니까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로봇주가 최근까지 대세 섹터의 종목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죽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앞에 기준점이 있잖아요. 단기 고점이 요 16,460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뚫어줄 수 있겠구나.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갱신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장에 한 5%에서 6% 정도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원익홀딩스를 모두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이 16,460원을 뚫으러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테니까요. 이때 단기 매매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필연적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구간은 19,280원 구간인데,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라운드 피기원 2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 참여자들은 자, 19,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모두 또 원익홀딩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시장 참여자로서 이 원익홀딩스를 지켜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냥 고점이 여길 거라고 맞춘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결국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읽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끝낼지, 다시 올리면서 끝낼지, 이거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결국 지금 세력들은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그 엑시트를 할 때 우리는 거래량,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아, 고점이 여기일 수 있겠구나가 유출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고점이다, 내가 맞췄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긴 꼬리나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요때는 사실 가장 누가 봐도 세력이 털고 나갔구나라고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아, 원익이 정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야, 우리 여기까지 갈 것 같아. 느낌적으로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시그널적인 부분,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 혹은 쌍봉 패턴이 나왔다라고 판단될 때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제 영상을 봐주시려면 우리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자,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원익홀딩스에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 제가 라이브를 촬영해서라도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어찌됐건 개별적으로 간 종목은 아니에요. 자, 9월 달에 이제 요런 노랑봉투법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았잖아요. 자, 요건 또 일정이 있어요. 내년 3월 시행. 그럼 대략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5개월 동안 분명히 자, 여당에서도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야당에서도 어떤 또 얘기가 나오겠죠. 여당과 야당이 계속 공방을 펼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요 노랑봉투법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사회면이 나오는 기사가 된 거죠. 사회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사설들이 나와요. 산업 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면 교체해야 될 판. 노랑봉투법 때문에 로봇주가 간 논리가 이거잖아요. 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없겠다. 그래서 기업들은 로봇을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로봇주가 간 건데, 사실 요거는 냉정하게 테마성으로 간 거죠. 바로 매출에 영향이 끼쳐지는 그런 재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늘 때가 되면 나오는 이런 테마성 재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저출산. 저출산 관련 재료들이 있죠. 저출산은 언제 보통 얘기가 나오죠? 대선 때 나오고요. 총선 때 나오고요. 지방선거 때 나와요. 항상 선거철만 되면 우리나라의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 문제죠. 자,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요럴 때 대표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뭐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요. 뭐 꿈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지금 로봇주가 약간 요런 재료로 좀 편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런 사설이 나온다? 이거는 어떤 경제면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사회면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을 엮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봇주의 진짜 대장주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지금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개별주로 갔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메타와의 협업 얘기가 나왔을 거고, 뭐 엔비디아의 어떤 샘플을 납품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나왔을 텐데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로봇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려면 요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이 좀 심상치는 않아요. 삼성전자 로봇자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거죠. 내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자, 삼성전자 로봇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 될 것. 자,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횡보가 나쁘지 않아요. 예, 단기 박스를 좀 뚫어내려고 했던 움직임이 나왔고, 뭐, 박스 상단을 지지받고 올라갈지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랠리를 시작한다라면 다시 한번 로봇주 테마, 예, 로봇주 테마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우리 원익홀딩스도 여기에 다시 한번 편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원익홀딩스 주주시긴 하지만 우리는 원익홀딩스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어떤 섹터가 치고 가고 있는지, 자, 로봇주에서도 뭐가 대장인지를 한번 판단하셔서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익홀딩스를 오늘 영상 촬영하고 있지만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로봇주가 가주려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야 된다. 요건 사실 시장의 순리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 나 원익 로보틱스 보러 왔는데 왜 레인보우 얘기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시장을 좀 언급하는 이유가 최근에는 누가 봐도 반도체 섹터가 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 매매를 하는 건데 반도체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보통 삼성전자가 어쨌든 누가 봐도 대장인 종목인데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이런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삼성전자가 보통 20% 갈 때, 자, 이런 소부장 업체들, 자, 장비 업체들, 이런 애들은 최소 100% 가거든요. 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런 소부장 업체 종목들은 한두 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테크융이라고 있죠. 테크융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거래를 하는 기업이고요. 얘는 자, 메모리 반도체가 완성이 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하죠.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최소 1년이 간다라고 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요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최소 15만 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완성이 됐어요.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50% 더 간다? 그럼 이런 테크인 같은 종목은 최근 단기적으로 150%가 갔는데요. 자, 고점이 7만 원이에요. 역사적 신고가가. 이거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도 봐볼까요? 얘 역시도 반도체 장비, 얘는 반도체 부품 회사죠. 자, 삼성이 만들어내는 이 디램이 있고요. 자, SSD가 만들어졌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얘는 부품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SSD와 D램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 역시 같이 상승을 해주죠. 얘는 무려 13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사이클을 왔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종목들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가져가야 포모가 안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데요. 차트를 보자면은 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위치와 일자가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때 같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얘도 다시 한번 장기 평선 위로 올라탔고요. 그때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얘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에요. 당연히 테크잉, 심텍 이런 종목들처럼 뭐가 따라오죠? 매출이 따라오죠. 자, 매출이 따라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사주는 주포가 누구죠? 예, 기관과 외국인이죠. 자, 외국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논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 같네?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모두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은 소위 말해 후공정 업체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완성이 되면 그 반도체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이 놀랍죠. 자, 개인들은 연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매수가 들어오죠. 특히 외국인을 보시게 되면 최근 3일 빼고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사는 이유는 정해져 있죠. 매출 올라갈 거 아니까. 자,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동안 유지될 거라는 거 우리는 방금 체크를 했죠. 그렇다면 이 소부장 업체들, 이 기업들 역시도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동안 유지될 거라는 걸 알았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HBM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한 2분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도 최소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죠. 특히 거래처가 삼성, 하이닉스예요.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원익홀딩스 매도하시고 이 종목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원익은 원익 나름대로 끌고 가시고요. 지금 시장의 대세가 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종목 하나는 들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이 좀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거 제가 장비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자로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 부근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차트가 아직 본격적으로 출발은 안 했어요. 아까 테크인 보셨던 것처럼 90도로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금요일에도 반도체 섹터가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얘도 언제든지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 전에 잡아두자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 단기 저항이 이 구간이 대략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자, 요거 제가 뭐 길게도 안 보고 있어요. 11월에서 12월 요 두 달만 들고 가보자. 그러면은 제가 요건 약속 드릴게요. 자,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거래량 들어왔죠? 자, 외국인 기관 연일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안 가면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소액은 진짜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재산 다 사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는데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색 링크가 어떤 스팸이 오는 그런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이 상단에 보시는 번호와 이 파란색 링크의 뒷자리가 동일하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할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즉시 바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순간 이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 드리니까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죠.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상증자가 단일 호지라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테마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마로 과거에 엄청나게 올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텔콘 RF 제약도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자, 보세요. 점상 얘도 점상이에요. 자, 이렇게 3연속으로 상가를 갔다. 자, 주점 대비 얼마나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략 한 300% 상승을 했습니다. 뭘로? 무상증자로. 자, 다른 종목도 봐볼게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보시게 되면 얘도 지금 200% 정도 갔는데 얘는 아직 권리락이 지금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 점당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거예요. 추가적으로 상승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 테마로 번졌을 때 이 무상증자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얘는 점상을 2번 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00% 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종목이 있죠. 자, 공구먼. 자, 이 종목은 상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무중을
실행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점상, 점상, 점상. 얘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봉 캔들이 고가가 27%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상한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려 5연상을 갔다. 뭘로? 이것도 무상증자예요. 자, 저점 대비 얼마나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무려 1000%가 넘게 갔습니다. 뭘로? 무상증자로.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원래 사명이 노터스였어요. 근데 지금 HLB 이제 그룹사로 편입이 되면서 사명이 바뀌었는데 얘는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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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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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연상 같습니다. 6연상. 얘도 무상증자로 간 거고요. 얘는 무려 1300%가 넘게 갔죠. 자, 보통 무상증자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서 반응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테마로 번져간다면 이렇게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편입니다. 유보율. 자, 유보율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시킨 게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 정도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겠죠. 자, 그렇다면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종목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 자, 작년 기준 대략 한 200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유보율인데 부족하죠. 자, 현대차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대략 7200% 정도 되네요.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좀 느낌 오실 거예요. 전형적으로 세력이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실 텐데 그건 바로 거래량을 통해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래량.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죠. 자, 이런 대량 거래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를 일으켰다? 이건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부러 올려 쳐준 다음에 고가놀이 해주죠. 이거 왜 했을까요? 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개인들 매수하라고 좀 자리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떨구죠. 요때 개인들 이제 투매에 던질 때 그때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고 좀 봐주면 돼요. 자, 보통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투매가 나오는데 자, 버티더라도 마이너스 70%까지 간다라면 버틸 수가 없죠. 그렇게 대부분 여기서 손절을 하지만 그래도 버티는 개인들이 있죠. 그래서 세력들은 한 번 더 올려쳐줍니다. 왜? 자, 이때 들어왔던 개인들 다시 한번 본전 주는 거예요. 본전 주고 나서 하락을 시키죠.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본전이 왔다가 다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투매가 던질 수밖에 없죠. 왜? 한 번 더 물리면 이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심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좀 판단은 드는데 아직 만족할 만큼 매집을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박스 구간을 치면서 여기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동반하면서 매집을 한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 자,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력이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때부터는 세력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죠.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 돈을 써서 올리죠. 그리고 재료를 일부러 노출을 안 시킵니다. 개인들을 많이 태울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올라가는 시점에서 재료가 나온다?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알아서 매수를 붙여주죠.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세력들이 하는 역할은 시작이 되는 요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한번 때려주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고점에서 세력들은 엑시트를 한다. 요게 세력주의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죠? 무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무중을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유보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유보율 이 종목은 75,000%가 넘습니다. 자,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어요. 근데 현대차에 곱하기 10배가 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 5대를 무상증자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데
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유보율이 7만 %잖아요. 자, 최소한 5대 1은 하지 않을까요? 자, 마음만 먹으면 사실 30대 1도 가능하죠. 20대 1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보율이 7만이면 5대 1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5대 1 하면 최소 500% 가능하죠.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무중을 했던 이 텔콘 RF제약 얘 무상증자 2대 1 했습니다. 2대 1하고 몇 프로 갔죠? 저점 대비? 얘 300% 넘게 갔잖아요. 얘 2대 1하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중을 3대 1로 했습니다. 3대 3대 1하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200% 넘게 갔다. 자,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얘가 진짜 역대급이긴 했어요. 얘는 이제 8대 1 갔죠. 8대 1. 8대 1 하고 1300% 갔습니다. 자, 근데 유보율이 7만 %면 진짜 최소 5대 1은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5대 1 하면 500%는 가죠. 아까 2대 1 했는데 300% 넘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 매수하셔서 자, 인생 역전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5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셔도 자, 5대 1 무중 진행하면 500%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천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장기 투자할 거니까 1년 동안 묵혀주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왜? 얘 보세요. 한번 발동되면 점상 상한가. 자, 6연상 같습니다. 6거래일 동안.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건 우리가 대박날 종목이니까 자, 문자로 대박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서 하세요라고 안내 드릴 거니까 자, 공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입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공시 보고 진입할래. 안 돼요. 늦습니다.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시 보고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대박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실 거예요. 요 파란색 링크가 뭐 이상한 스팸이 오는 그런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2글자 대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연휴 기간이지만 최대한 빨리 종목 안내 드릴 거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무상증자 관련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 최근에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어요. 종목명의 뒤에 보면은 우라고 붙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게 보통 시총이 작은 편이거든요. 300억짜리도 있고요. 5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또 테마가 있다 보니까 요것도 제대로 걸리면 한 500%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테마다 보니까 요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죠?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마지막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내용을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